선생님 그 책에 보면 발효 방식에 의한 분류도 있던데요. 선생님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분류했던 색상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용 방법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금방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발효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물론 이 분류 방법도 제가 이제 만든 분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논문 쓰듯이 이제 이걸 분류하는 방법들을 만든 건데요. 먼저 이제 발효식초 그러면 우리가 빙초산을 제외하고 모든 식초를 발효식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효식초라는 것을 이제 발효 방법이 어떻게 틀릴까? 예를 들면 우리 큰 공장에서 만드는 방식도 있을 거고 우리 시골의 장인들이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들은 뭔가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제가 해보았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조금 설명을 제가 조금 써가면서 좀 해드려 볼까요? 어, 우리가 발효식초 그러면 이걸 분류를 발효식초라는 말은 발효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분류하면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양조식초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양조의 반대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양조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공적으로 안 만들면 이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연식초라는 말이 존재해야 돼요. 양조식초가 아니면 자연식초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발효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인공이 가미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인공이 가미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연식초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우리 뭐 술의 이야기 역사에 보면 바위 위에 포도가 떨어져서 원숭이가 그걸 먹고 뭐 기분이 좋아서 이게 그게 포도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바위 위에 술이 돼서 그 술이 식초가 됐어. 사람들이 그 바위 위에서 그걸 퍼다가 먹었어. 이게 자연식초죠. 근데 우리는 바위 위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 먹는 게 아니라 옹기가 됐든 스테인리스 통이 됐든 오크통이 됐든 이곳에 안에서 만들잖아요. 이 만든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양조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발효식초라고 우리가 시중에 파는 식초는 사실은 100%다 양조식초다. 자연식초는 언어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발효식초도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눴어요. 발효는 발효인데 우리가 이걸 대규모로 양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규모로. 우리가 물고기를 양식을 하듯이 대규모로 양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하는 식초, 이것을 일종의 제가 공장형 식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공장형이라는 것은 어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조절하거나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공장형이 아닌 우리 가정에서 만들거나 이런 만드는 식초는 양조식초는 양조식초인데 거의 어떤 형태냐면 자연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식이니까 양식 발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겠죠. 양식 발효예요. 뭔가를 온도나 산소라든가 어떤 것을 조절을 해요. 근데 자연 발효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용기는 가져다 놓았는데 그의 나머지는 온도도 조절하지 않고 산소도 조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날씨에 의존해서 만든 식초를 우리는 자연 발효 식초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식 식초가 있고 자연 발효 식초가 있다. 근데 양식 식초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규모 공장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식초들이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이라면 우리가 대기업에서 현재 생산되는 여러 가지 양조식초, 뭐 현미식초, 사과식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규모 공장에서 만들고 있죠. 근데 양식은 양식인데 대규모 공장이 아니라 일종의 중규모라고 이야기할까요? 중규모 공장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 주로
장인이나 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양을 생산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량 생산을 한다면 여기는 중량이라고 할까요? 중량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는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발효가 실제로 두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식초는 뒤에 좀 배우시겠습니다. 우선 살짝 맛보기를 보여준다면 먼저 술이 만들어지는 알코올 발효가 있고 그 다음에 식초가 만들어지는 초산 발효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두 과정을 거치는데 이 대규모 공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술을 직접 공장에서 만들질 않아요.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술을 사다 써요. 그 사오는 술의 대표적인 바로 우리가 주정이라고 하는 술을 사오는 거예요. 이 주정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정은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구입해 온 거죠. 근데 주정이란 말을 선생님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주정이라는 말은 알코올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주정이라고 해요. 알코올이 곧 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정이에요. 이 주정을 도수가 센 술을 만들어 갖고 오죠. 그래서 이 주정을 사다가 식초를 만들기 때문에 일명 대규모 공장에서 만드는 식초를 우리는 주정식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끔 보면 주정을 석유에서 뽑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 식초들은 주정으로 만들었으니까 석유에서 뽑았어 라고 오해들을 하세요. 이 주정은 석유라든가 이런 공업용 주정, 공업용 알코올은 우리가 식용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정들은 고구마라든가 이런 일종의 타피오카, 일종의 고구마 같은 거죠.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 주정을 만들어 아주 저렴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정을 식초 공장이 사용하는 주정은 무슨 주정이냐면 식물성 주정인 거예요. 공업용 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정을 사다가 식초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규모 시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정을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술을 만들죠. 알코올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식초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일이나 또는 곡물 가지고 직접 술을 담그시고 그 술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과정이 이렇게 재료만 틀리는 거냐? 아닙니다. 대규모 공장에서는 일단 주정을 가지고 와서 식초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온도를 조절해줘요. 식초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미생물이 만든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좋아하는 온도로 조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에 식초를 만든 미생물은 특히 산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산소도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온도와 산소 모듈이 조절하면 이 주정으로부터 식초가 만들어지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며칠 정도 걸리냐면요. 약 72시간, 3일이 걸려요. 3일이면 이 주정이 식초로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속성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식초 이름을 주정식초라고도 하지만 빨리 만드니까 속성식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속성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아리나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용기 가지고 못 만들어요.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발효 기구들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규모 공장에서는 과일과 곡물을 가지고 식초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분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술과 식초를 만들 때 온도를 조절해줘요. 온도를 제어해요. 그래서 술을 만들 때 좋아하는 효모라는 균이 좋아하는 온도를 맞춰주고 또 그걸 식초를 만들 때는 어때요? 식초를 만드는 균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걸리냐면 술을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위에 대규모 공장이 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3일이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술에서 식초까지 만들어진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돼요. 왜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냐면 바로 온도를 제어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대규모 공장이 주정식초보다는 속도가 늦죠.
그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면 산소 조절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만들려면 온도를 조절하고 산소를 조절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천연식초라는 용어예요. 천연식초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에 봤을 때, 자 보세요.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대규모 공장도 그렇고 중규모 공장도 그렇고 천연 재료를 사용했죠. 인공 재료를 사용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뭐예요? 천연식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양식식초가 됐건 자연 발효 식초가 됐건 모든 발효는 다 천연식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료를 인공 재료를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초를 만들 때는 인공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식초를 마시는 분들이 자기 식초가 좋다고 무첨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사람은 숨을 쉬고 산다? 신기하지 않니? 나는 숨을 쉬고 산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식초에는 어떤 첨가물도 대기업이 됐건 소기업이 됐건 아니면 농가에서 조금씩 만드신 분들도 일절 첨가물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식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양식식초라는 것은 온도와 산소를 조정해서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빨리 만드는 식초죠. 그래서 양식 고기하고 자연산 고기의 차이가 있죠. 맛도 틀리고 성장 속도도 틀리죠. 그러면 자연 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실외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전통 방식, 우리나라 전통 방식은 항아리를 이용했죠. 항아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항아리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고 역시 식초를 만들죠. 술을 만드는 기간은 뭐 보통 한 15일에서 약 30일 정도 써야 됩니다. 여기 온도를 맞추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더 길게 걸리죠. 걸렸어요. 그 다음에 술에서 식초를 만드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놔두니까 짧게는 한 7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심지어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는 약 2년에서 3년이 걸려야만 이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 식초하고 자연 발효 식초의 제일 큰 차이는 바로 술에서 식초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한 차이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발효기간을 이야기하죠. 발효기간이 여기는 3일, 여기는 발효기간이 20에서 30일, 여기는 1년, 2년. 그래서 발효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규모의 공장들, 우리가 많은 이제 조금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장인이나 명인분들이 대량 생산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온도를 조절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숙성이라는 과정을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도 숙성, 여기도 그 다음에 숙성이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숙성에 들어갈 때 요걸 2년에서 2년 이상, 뭐 3년 이상 이렇게 숙성을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중규모 공장은 뭐냐면 2, 30일 만에 발효시켜서 또 역시 2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숙성 기간은 둘이 똑같죠. 똑같지만 발효 기간의 차이로 인해서 양쪽의 품질이 다른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규모 공장에 그래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조금 뭐냐면 시골에서 우리 농촌에서 조금 생산량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써요. 이 방법을 쓰는 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공장에 가셨을 때 온도를 제어하는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온도를 제어하는 공장이니까 거기를 우리는 발효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효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통 방식은 발효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효실이 별도로 없다. 장독도에서 만든다. 야외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효 식초가
더 건강에 좋은 식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데 항아리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개량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방식은 모든 술을 만들 때 꼭 누룩을 썼죠. 그래서 개량 방식에서는 누룩이 아닌 효모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항아리 대신에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분들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쓴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만든 것과 자연 발효를 시켰던 것을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서 이 술과 식초를 만들 때까지는 주로 스테인리스를 이용해요. 그리고 숙성할 때만 항아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항아리가 땅에 묻어 있거나 항아리가 보관된 장소를 보시에요. 그러나 실제로 식초까지 만들 때 스테인리스라든가 이걸 이용하고 있고, 자연 발효는 통상 항아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개량된 방식에서는 일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발효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가 드시고 있는 모든 식초는 발효식초다 그랬죠. 식품공정이 발효식초라고 다 몰아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발효식초는 자연식초가 아닌 양조식초다. 근데 이 발효식초를 크게 양식 발효, 자연 발효가 있다. 양식 발효라는 것은 온도나 산소를 조절하는 방법이고, 자연 발효는 온도나 산소를 그냥 자연에다 맡기고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양식 발효는 다시 대규모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중규모로 하는 방법이 있다. 대규모는 온도와 산소도 제어하고, 중규모는 온도만 제어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연 방식은 우리 전통 방식과 개량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자연 상태에서 별도 온도를 재우지 않고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있다가 뭐 깊이가 팍 들어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가볍게 해왔는데, 근데 지금 이걸 이해 다 못하셨더라도 앞으로 이 책을 공부해 가시다 보면 저절로 이 사항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